네,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팰리세이드 시승 행사입니다. 오늘 시승하는 모델은 2.5L 가솔린 터보 모델이에요.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2분기 중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정부 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우선적으로는 가솔린 모델 먼저 출시가 된 건데요. 그렇다면은 이 팰리세이드 가솔린 2.5L 터보 모델 과연 어떨지, 저는 자동차 컨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바베 권혁재 PD고요. 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5L 가솔린 터보 엔진, 이거 현대기아에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유닛이죠. 소나타 M9에도 들어가고요, 산타페 소렌토의 가솔린 모델에도 들어가고요, 제네시스 GB70, GB80, G80 이런 다양한 모델들에도 탑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2.5L 가솔린 터보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습니다. 팰리세이드가 2.5L 가솔린 터보 유닛이 들어간 차 중에서 무게가 가장 무거운 편에 속하거든요. 오일류들 넣고 저 타고 그러면은 2.3톤 막 이렇게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파워트레인이 과연 괜찮을 것인가, 주행하는데 결코 문제가 없을 것인가. 최대 토크가 나오는 시점이 1700rpm부터입니다. 거기에서부터 4000rpm까지 터보 엔진이다 보니까 되게 고른 영역대에서 최대 토크가 쭉 하고 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차량이 가진 공차, 중량, 크기 이런 것 대비해서 엔진의 힘이 약하다 그러면은 보통 최대 토크뿐만 아니라 최고 출력, 마력까지 끌어다 쓰려고 합니다. 최고 출력 같은 경우에는 이게 회전수와 또 비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도 최고 출력이 나오는 회전수는 5000rpm 중반대가 넘어갑니다. 여태까지 주행하면서 그렇게까지 엔진의 힘을 끌어다 쓰기 위해서 회전수를 높이고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평범한 일상 주행 중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출력을 요하는 상황, 뭐 추월 상황이라 든가 이럴 때는 조금 더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팰리세이드에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V6의 자연흡기 엔진 플러스 4기통 디젤 터보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디젤 엔진 사라졌죠. 6기통 엔진도 사라졌습니다. 지금이 4기통 2.5L 가솔린 엔진 이거를 베이스로 하고 거기에 하이브리드 엔진이 추가가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차는 현대차에 있어서 가장 비싼 차란 말이에요. 과거에 V6가 보여줬었던 그런 고급스러운 감성과 대비했을 때 4기통 2.5L 엔진이 과연 6천만원짜리 차에 맞는 품격을 지니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현대 기아의 4기통 엔진 특유의 그 사운드라든가 회전 질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억제를 했습니다. 가속 페달을 조금 밟아봤어요. 엔진이 일단은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아. 엔진룸에 대한 차음, 방음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방금 전처럼 2500rpm대 넘어서 3000rpm대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액티브 사운드의 힘을 빌려서 뒤에 인공적인 사운드를 내주지 않는 한 4기통 엔진에 그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막 힘을 쥐어 짜내야 되는 극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글쎄요. 다만 최대 토크 영역대에 들어와서 내가 조금 더 출력을 내기 위해서 가속 페달에다가 힘을 좀 더 얹었을 때는 터보에서 공기를 압축시키는 듯한 소리 있잖아요. 실내로 살짝쿵 유입되는 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아주 귀에 거슬린다거나 그 정도는 아니고요. 솔직히 4기통으로서 약간의 한계는 있긴 있습니다. 4기통의 느낌이 안 나지는 않아요. 6기통을 선호하시는 분한테는 조금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외부 소음에 대한 방음 같은 경우에는 뭐 무난한 편? 그냥 이 가격대 차량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되게 무난한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항상 이 현대기아의 8단 자동 변속기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는데, 운전자의 의도를 상당히 잘 알아먹어요. 지금 1차선으로 타서 추월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요, 가속 페달 꾹,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어요. 네. 처음에 가속 페달을 밟아서 웅 하고 치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 가속 페달에서 힘을 슬쩍 뺍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뭔가 바쁘고 급하니까 가속 페달을 꾹 눌러 밟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회전수가 대기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곧잘 잠잠해져요. 지금처럼
좀 밟았어. 이러다가 추월이 끝났어. 이랬을 때에도 변속기가 되게 말을 잘 알아먹기 때문에 엔진이라든가 변속기의 궁합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아쉽거나 그럴 부분은 크게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주행 모드를 잠깐 스포츠 모드로 돌려볼까요? 스포츠 모드로 돌리니까 에르고 모션 시트가 볼스터 쪽을 쫙 잡아 당겨주죠. 여기에서 가속 페달 꾹. 애초에 한 2단계 단을 뛰어넘어 버리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높은 RPM에 쫙 하고 치솟아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는 높은 RPM에서 좀 안 내려오죠. 언제든지 밟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그렇게 출력이 부족함을 느끼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차량의 공차 중량 대비해서 최고 출력이 절대적으로 높은 출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속의 영역까지 쭉 치고 올라왔을 때 출력 막 미친듯이 나가고 싶어, 이때 출력은 살짝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차량의 성격, 어쨌든 여러분 이 차 패밀리 SUV 내지는 조금 중요한 분들 뒤에 타셔야 돼 했을 때 의전용 이런 것들로 보통 많이들 사용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용도성을 생각해 봤을 때는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일단 저는 하게 됩니다. 이 정도 추월에서는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일정한 속도에서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한번 변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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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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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아주 그렇게 빠르다거나 그러진 않는데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변속했을 때 말고 전개량에 따라서 이 변속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운전자의 의도를 상당히 잘 알아차리는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ADAS가 활성화가 됩니다. 시속 100km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설정해 놨고요. 그 다음에 차선 중앙 유지 장치까지 같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차선 살짝 굽어져 있는데요.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고 경고가 떴죠. 정전식 스티어링 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되게 길게 오랫동안 굽어져 있는 차선인데요. 뭐 차선 중앙은 훌륭하게 잡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저보다 느린 스타렉스 한 대가 있는데 감속을 지금부터 천천히, 차간 거리를 제일 가깝게 설정했는데도 되게 부드럽게 천천히 감속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내가 이 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방향지 시등을 누르면은 앞에 사물이 없어질 때즈음부터 해서 가속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시속 100km 구간인 줄 알고 100km에 설정을 해놨는데 앞에 80km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으니까 속도를 80까지 좀 낮춰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전식 스티어링 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차선 변경해주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방향지 시등 켜고 스티어링 휠에서 손 살짝 뗐을 때 알아서 차선 변경 해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신차 발표 회장에서 확인을 못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오디오거든요. 팰리세이드에서는 옵션으로 보스 오디오를 선택할 수 있고요. 이 차량에 현재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랜저에 들어갔었던 보스 오디오를 제가 상당히 많이 칭찬했었거든요. 보스 카 오디오에서 낼 수 있는 최고의 아웃풋이 들어갔다 정도로 칭찬을 드렸었는데 팰리세이드는 그랜저보다 더 비싸잖아요. 오디오 기대가 됩니다. Queens on the line, see us in the hallway. 거지기 짜달라, spicy up like chili chili. 어쩌다 고작은 마음도 못 참고 멍청하게 다 던졌는지. 좋습니다. 보스 오디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파워가 강조되는 음악, 베이스를 쿵쿵쿵 하고 울려주는 음악, 여기에서 되게 강세를 보입니다. 상대적으로는 그 약간 찰랑찰랑거리는 음악 이런 데서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내 이름 맑음에 처음에 나왔던 보컬 부분 이런 것도 꽤 나쁘지 않았고요. 부부걸 원몰 타임에 나왔었던 앞에 피아노 전주도 아주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는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베이스, 파워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오디오인 것은 맞습니다.
국도니까 승차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참고로 팰리세이드에는 현대 SUV 최초로는 프리뷰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갔습니다. 원래 제네시스급 모델에 들어갔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승차감이 매우 좋습니다. 특히 후륜 서스펜션 쪽이 전륜 서스펜션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유연하다고 느껴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와, 이 넘실거리는 느낌이 지금 되게 여러 개의 과속방지 턱을 넘어오고 있고 중간에 뭐 맨홀 뚜껑도 밟고 이러고 있는데 이 정도면 저는 제네시스급 승차감이라고 얘기해도 과장이 1도 섞이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처럼 큰 과속방지 턱을 넘었을 때에도 승차감이 괜찮아요. 전반적으로는 조금 무른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준대형 SUV이고 이 차는 패밀리카로서 운영이 되는 차량이잖아요. 상당히 컴포트한 서스펜션 세팅을 가지고 있어요. 참고로 오늘 행사에 올 때 뭘 타고 왔냐면은 포드 익스플로러를 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익스플로러의 승차감하고 딱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익스플로러의 승차감 저는 나쁘지 않거든요. 꽤 제 마음에 드는 승차감인데 얘는 패밀리카로서 갖춰야 되는 승차감의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스펜션이 무르다고 해서 마냥 출렁거리는 느낌은 또 아니거든요, 얘가. 지금도 과속방지턱 넘었을 때 뒤에 출렁거리는 모션이 없이 슬쩍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지금도 살짝 한번 출렁할랑 말랑 딱 그 경계선에 있거든요. 다시 한번. 승차감 좋다. 조금 거친 과속방지턱 나쁘지 않아요. 되게 좀 빡센 과속방지턱이었어요. 뾰족한 과속방지턱이었는데 거기에도 되게 편하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여기는 사선으로 넘어가야 돼. 9분길에 있는 과속방지턱이라서 두 바퀴가 과속방지턱을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교대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교차로 어떤 충격을 받아들였을 때 승차감이 좋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넘어갔을 때에도 아주 그 두 바퀴가 동시에 넘어가는 것만큼 깔끔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법 부드러운 승차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의외로 대중차 브랜드에서 이런 준대형 SUV를 만들 때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넣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그럴 건데요. 에어 서스펜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 하나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카메라를 통해서 앞에 있는 노면을 확인해서 그에 대해서 미리 대응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좀 옵션 가격이 싸진 않거든요. 좀 비싼데 그래도 팰리세이드 자체가 이번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더 이상 싼 차가 아니에요. 어차피 거금 주고 팰리세이드 살 거면 이건 넣으세요, 옵션.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워낙에 컴포트 지향의 서스펜션 세팅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회피 기동을 해야 된다, 뭐가 튀어나왔다, 이렇게 급하게 회피 기동을 한다거나 했을 때 롤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동안에 현대기아가 차량을 만들 때 회피 기동이라든가 차량의 모션, 움직임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만들었던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마치 독일차 같은 되게 탄탄한 서스펜션을 세팅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팰리세이드는 그것보다는 확실하게 승차감에 기반을 둔 세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롤링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방금 전에 그 급한 회피 기동 안 피하진 않잖아요. 롤이 발생했다는 거는 현대차에서도 연구를 하면서 알았을 거고, 그만큼 전자적인 제어가 좀 빨리 들어오는 편입니다. 방금 전과 같이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할 때 끄르륵 끄르륵 하는 소리 들리셨죠? 이러면서 전자 제어가 딱 차량을 잡아주는 거죠. 턴했을 때 한번 잡아주고 다시 차선으로 딱 들어오기 위해서 턴 잡았을 때 그때도 전자 제어로 빡 하고 잡아주는 겁니다. 오늘 시승 코스 자체가 워낙에 고속도로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진기를 가서 와인딩을 돌려보고 그러기에는 좀 여의치는 않은 행사긴 해요. 와인딩에 맞춰진 세팅에는 아무래도 좀 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도 있어요. 아니면 주행 모드를 한번 스포츠로 바꿔볼까요? 이러면은 서스펜션도 조금 더 탄탄하게 잡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리고 네,
확실히 아까 전에 컴포트 모드일 때에 비하면은 서스펜션이 좀 탄탄하게 바뀌었습니다. 아까 전과 같은 롤링은 되게 많이 억제가 된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일반적인 주행 모드일 때도 조금은 긴장된 서스펜션 세팅으로 다니고 싶다, 언제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잖아 라고 하시면은 인디비주얼 모드 있잖아요. 이거 드라이브 모드를 뭐 스티어링 휠의 감도, 서스펜션의 감도, 파워트레인의 세팅 이렇게 좀 다양하게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인디비주얼 모드에 가셔가지고 서스펜션 세팅은 조금 탄탄하게 놔두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정된 느낌을 얻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팰리세이드 2.5리터 가솔린 터보 모델의 시승을 마쳐봤는데요. 여러 가지로 되게 마음에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3열의 공간, 신차 발표회 현장에서 보여드렸지만 드디어 성인도 앉아서 갈 수 있을 만한 제법 그럴싸한 3열이 탄생했다는 거, 그 다음에 승차감이 진짜 좋아졌어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면서 운전자의 설정에 따라서 어쩔 때는 조금 더 탄탄하게, 어떨 때는 조금 더 부드럽게 잡아나가는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조금 더 컴포트한 승차감 성향에 가까워요.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반가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에 현대가 SUV를 만들면서 기본기를 위해서 승차감 세팅을 너무 탄탄하게 잡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 팰리세이드는 본연의 임무에 딱 맞게 정말 컴포트한 서스펜션 지니고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네시스급 정도의 승차감이다. 패밀리 SUV로서는 정말 괜찮지 않나. 패밀리 SUV를 넘어서 여기 위에다가 하이루프 만드는 특장 업체들까지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연예인들 뭐 카니발, 스타리아 이런 거 많이 타고 다녔는데 이런 걸로도 좀 활용이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의전용으로까지도 생각했을 때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라고 하면은 V6 엔진이 사라지고 직렬 4기통 터보 엔진이 들어가면서 힘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한데, 그렇다고 해서 V6 시절만큼의 풍부한 느낌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거는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하이브리드 모델이 이 차량보다 출력이 또 높기도 하고요. 전기 모터가 2개나 들어갔으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좀 사뭇 기대가 됩니다. 2시간 정도의 짧은 시승이었는데 최대한 일단 제가 느꼈던 것들은 다 말씀드렸던 것 같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조금 더 긴 시승으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